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쌤입니다. 오늘은 첫 운영위원 회의 어떻게 준비하면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는지, 회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지역위원 선출을 끝내고 4월 첫 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임해야 할까 막막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했건 안 했건 여러분은 이제 각자 학교의 운영위원이세요. 여러분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어깨가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학교와 잘 협의하면서 운영위원 활동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들끼리 먼저 만나보셨나요? 학교는 둘러보셨어요? 운영위원이 된 후 먼저 할 일에 대한 영상을 올려뒀으니 이후라도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럼 첫 회의 준비를 해볼게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이 다릅니다. 안건도 개수도 다르고요. 안건 내용도 다르고 학교마다 학생 수도, 지역도, 구성원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운영위원회 첫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소집 공고를 합니다.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 소집회의는 4월 15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이 첨부되어 운영위원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아마 이번 주쯤 안건이 여러분 손에 전달될 거예요. 회의 안건의 개수는 적으면 3, 4개에서 많게는 13개에서 14개까지 됩니다. 안건이 많은 경우 정신없이 회의가 진행되니 회의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세요. 회의 안건을 7일 전 미리 통지하는 이유는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가셔야 해요. 혹시 빠진 자료가 있다면 운영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자료 보완 요청하시면 됩니다. 첫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일단 추천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운영위원들을 만나보셨다면 이분이 하면 되겠다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학교 실정을 잘 알고 수시로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아요. 지역위원보다는 학부모위원이 아이들을 통해 학교 이야기를 더 잘 전달받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과 소통도 더 많이 할 것이고 학교에 대한 관심도 지역위원보다는 많을 터이니 학부모위원이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임한 교장 선생님, 지역정치인, 남자 운영위원, 연장자 이런 순으로 운영위원장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운영위원 구성이 많았어요. 잘못되었었죠. 이제 알았다면 바꿔야겠죠. 운영위원장은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 학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하고 때로는 학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적임자를 추천하시면 되고요. 운영위원들은 투표 용지에 추천된 후보 중 적임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해서 최고 득표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2차 투표를 했는데 최고 득표자가 2명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 규정도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규정이니 언제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미리 만나보지 않았고 첫 회의가 첫 만남이라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장 투표를 해야 하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운영위원들은
처음 당선된 운영위원들을 위해 첫 회의가 있기 전 사전 만남을 갖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게 좋아요. 얼굴도 익히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사전에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운영되니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기존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들어왔으니 새로운 운영위원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해진 규정을 알려주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기존 문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임기나 횟수에 연임 제한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 문화를 전수하려는 것이 좋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운영위원 길들이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위원은 1년을 했건 2년을 했건 처음 하건 다 똑같이 학부모들에게 선출받은 운영위원이란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3, 4선 국회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에게 이게 룰이니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문화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잠깐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점검해보고 갈게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 시 안건 순서를 정하거나 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은 간사와 운영위원장이 협의해서 정하지만 다른 운영위원들도 함께해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마지막에 운영위원들과 미리 회의 일정을 잡는 게 좋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미리 잡아두면 안건이 13, 14개씩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기회, 임시회 소집 공고나 의사일정 작성이나 변경, 논의할 안건을 담당 소위원회에 심의하거나 회부하는 일, 또 집행부서에 심의 안건을 이송하고 또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해서 직접 이거 어떻게 통보하지? 라고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간사와 의논해서 일정이 잡히면 간사가 통제하니 이런 일들을 하는 권한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의, 회의를 잠시 멈추는 정회, 회의를 마치는 산회, 성원 미달 등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 못하게 될 때 유예를 결정해서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정회나 유예를 선포할 일은 없고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와 같이 개의나 산회 정도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들은 회의 시 발언을 하고 싶다면 운영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야 돼요. 운영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야 하고 다른 운영위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거나 발언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운영위원장은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도 잘 발생하지 않는데 간혹가다 운영위원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발생하기도 하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있다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위원장은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의 서명이 완료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그 운영위원 회의록이 공고됩니다. 부득이하게 위원장이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회의를 하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들리실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도 낯선 단어들이 종종 들렸을 거고요. 회의 중 사용될 용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될 테니 한번 짚고 갈게요. 의제는 운영위원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의 제목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의 안건이 3개다. 그럼 그 3가지가 각각 안건인 거고요. 의안은 간단히 논의할 안건을 말하는데 보통 의안이란 용어보다는 안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의사일정이란 회의 개최 일시나 안건의 순서, 진행 상황을 적은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 중에 동의하시나요? 질의해 주세요.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등등의 용어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질의는 질문이고
표결은 보통 거수를 많이 하는데 모든 안건들을 표결로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건 내용에 따라 표결로 갈지 합의제로 갈지 운영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안건도 있으니 표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합의제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모든 위원들이 찬반이 아닌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의결은 표결에 붙인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 동의는 제한된 안건을 심의하다 안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원안 가결은 제출된 안건을 수정하지 않고 위원들의 찬성에 가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 가결은 심의 과정에서 원래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하고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부결이라고 합니다. 안건이 너무 많으면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열어서 적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해야 되고 논의하다 보면 시간적 제약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검토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기구죠. 소위원회 그 구성에 일반 학부모나 학생,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복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 소위원회 등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단 급식소위원회와 학교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소위원회입니다. 첫 회의에서 급식소위원회와 또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할 텐데요. 보통 운영위원들이 이 모든 소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 운영위원 한 명당 3, 4개의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여기저기 위원회 일을 하다 보면 시간도 쫓기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의 도움을 구해서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님들을 섭외 부탁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각 소위원회 구성에 운영위원이 몇 명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 학부모위원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을 섭외해서 구성해 보세요. 급식 소위원의 경우 생협이나 먹거리 관련해서 활동하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추천하면 좋고요. 또 예결산 소위원회에는 회계 관련 업무를 해보신 분을 추천하면 예결산 보는 눈이 예리하실 테니 섭외해서 운영해 보세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선되면 당선 인사를 마치고 신임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개회 선포는 간사가, 개회 선포 이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진행되고요. 간사가 전차 회의록을 보고하고 이상이 없다면 위원들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될 경우 위원들은 수정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위원장이 회의록 승인을 선포하고 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됩니다. 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면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질문을 하면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듣고 또 표결에 붙여서 결과를 선포하면 회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회의 분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교복소위원회, 앨범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준비할 테니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좋을 내용 등등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
자, 지금까지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